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뒤 3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요.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별의별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썰맘 채널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습니다. 키도 작고 왜소해서 친구들은 항상 저를 도와주고 보호해줬지요. 그때는 왜 이렇게 난 허약할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아들 욕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께 아들을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네요. 지나가는 남자애들만 봐도 눈을 못 떼고 아들을 너무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엄마를 재촉했대요. 할머니도 같이 사셨는데 엄마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러셨다네요. 아가, 아들이 귀한 집이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네, 어머니. 하지만 첫해부터 넷째까지 엄마는 연달아 딸을 낳았고 그래서 기도 못 펴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가, 뭐가 문제니? 왜 아들이 안 들어서니? 그래서 할머니는 없는 형편에 고기를 대접하며 엄마에게 부담을 줬대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다섯째는 아들이었죠. 아들을 낳고 나서야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네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도 아들을 낳으니까 훨씬 사는 게 편해지셨나 봐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러셨대요. 우리 집안이 자식이 귀한 집안이란다. 아들을 더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도 내심 더 낳기 바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만 낳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7번째에 다시 딸이 낳았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대요. 하나만 더 낳아보자. 또요? 아버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만 더 낳자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8번째를 낳았는데 그게 저였죠. 아들이 딱 하나만 더 있었으면 싶었는데 또 딸아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아쉬워하셨다네요. 그래서 7째 언니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은 딱 5째, 6째 오빠에게만 쏠렸었죠. 그래서 찬밥 신세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아 오빠들 위주로 챙겨주다 보니까 엄마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딸들을 키우셨어요. 그래도 큰언니들은 생활력이 있어서 공장에서 돈을 벌어다가 부모님께 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언니들한테는 뭐라고 못했는데 저와 언니에게는 냉정했네요. 워낙 무뚝뚝하셔서 그렇기도 했지만요. 7째인 언니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했는데요. 엄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쩔쩔 맸었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우니까 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언니는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릴 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막내인 저까지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잘 챙겨주셨죠. 하지만 저는 집안에서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잔병치레를 많이 해서 누구도 제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고 그럴수록 소외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스키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당연히 연애는 꿈도 못 꿨죠. 누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직장을 구했는데 거기서도 참 얌전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오는 거래처 직원이 저를 참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그 거래처 직원은 저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상한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당연히 결혼을 했을 줄 알았고요. 그런데 사장님을 통해 그 사람이 노총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아마 저랑 엮어주려고 그 사실을 제게 말해주었나 보더라고요.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게 잘해주는 사람을 싫다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었고요. 저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오직 그 남자뿐이었죠. 그 후로 거래처 직원은 제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누구도 제게 그렇게 따뜻하게 챙겨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남들이 말하는 다정한 아빠 같고 오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했고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 나이를 알게 되었네요. 저보다 9살이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가에서는 결혼을 서둘렀고 우리는 만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결혼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행복했네요. 살면서 가장 잘 챙겨 먹었고 가장 많이 웃었어요. 제게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를 걱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참 좋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따뜻함을 느낀 건 엄마를 빼고 처음이었어요. 남편을 통해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을 닮은 아들을 갖고 싶었고 그 아이에게도 남편과 저의 사랑을 듬뿍 쏟아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금방 임신이 되었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임신 내내 남편은 제게 밥도 차려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저를 위해서라면은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죠. 저는 다행스럽게도 입덧도 심하지 않아서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게 생활하다 보니 살도 얼마나 많이 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가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10개월을 보냈고 저는 드디어 남편을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세상에 나오니 한없이 행복하더라고요. 자상한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시도 아들을 품에서 놓지 않았어요. 아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랐죠. 원래 아들들은 걸음이 느리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9개월부터 걷더라고요. 돌잔치를 시댁에서 크게 했는데 15원님 댁에 온 손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돌잡이 아들이 마당을 마구 뛰어다녔거든요. 어머나, 운동선수 되려나 보네. 손님들은 제 아들을 보면서 신기하고 대견하셨고 남편은 아주 뿌듯해했어요. 그래, 그렇게 앞으로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누비고 다니거라. 남편은 호탕하게 웃으며 아들에게 외쳤어요. 남편과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저는 힘들었던 과거 따위는 잊을 수 있었어요.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난 제 삶을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제게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일들만 생길 것만 같았죠. 그런데 아들의 돌이 지나고 얼마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꿈이 아니었네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생산한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고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저는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나는 불행하게 사는 팔자인가 보다. 내가 전생에 아주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도 온통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불운을 몰고 다니는 저 때문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 제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절 찾아왔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보상금과 위로금일세. 정말 미안하네. 이깟 돈 필요 없다고 남편을 살려내라고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내 소중한 하나뿐인 남편을 데려간 하늘을 원망해야겠죠. 그래서 꼭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주신 봉투를 들고 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남편 목숨값이나 다름없으니 허투루 쓰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저는 통장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돈이 필요한 순간에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제 아빠를 닮았는지 저처럼 낯을 심하게 가리지도 않았고요. 다행히 몸이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격은 아주 호탕했습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기까지 한 성격 덕분에 학교 다닐 때 내내 반장을 도맡아 하더군요. 이 모습을 남편이 보았으면 얼마나 뿌듯했을까. 살면서 매 순간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을 닮은 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기로 결심했지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요. 아들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애비 없이 자라 손가락질을 받을 법도 한데 미끄러지지도 않았죠. 저는 아들이 배우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남편 역시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요. 아들은 도시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거기는 기숙사 학교라서 일반적인 고등학교보다는 돈이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용돈이나마 넉넉하게 쥐어주는 것뿐이잖아요. 부족함 없이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은 아들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까지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들에게 절대 내세까지는 않았지요. 엄마, 혹시 저 문제집 써야 하는데 돈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넉넉하게 보내주마.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랑 함께 생활했다면은 아들은 아마 절 뜯어 말렸을 겁니다. 제가 고생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들이랑 같이 살지 않는 덕분에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다닐 수 있었어요.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그 돈을 아들에게 지어줄 수 있다는 것도 제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키우느라 혼자 고생하신 거 알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 네 존재 자체가 나한테 선물이란다. 지금도 내 덕분에 호강하고 사는걸? 에이, 전 그냥 학생인데요. 대학 가고 성공해서 꼭 갚을게요. 이렇게 기특한 제 아들은 법대를 들어갔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은 검사가 되었습니다. 신임 검사가 되는 임관식 날, 그날 아들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곱게 법옷을 입고 선서를 하는 아들의 모습은 남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아들 검사로 키웠어요. 나 잘했죠? 뿌듯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간식 행사 내내 저는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이제 앞으로는 고생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 제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그래, 내 아들 고맙다. 그렇게 제 아들은 남편이 제게 해주었던 것처럼 저를 보호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아들은 전부터 계속 제게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계속 일은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검사가 된 다음부터는 꼼짝도 못하게 됐죠. 엄마가 무리하게 이러시면은 검사 아들이 엄마 구박하는 줄 알아요. 저 못된 검사 만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알겠다. 이제 다 그만두마. 아들에게 폐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과 건물 청소하는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혼자 살던 서울집에서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있으니 불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아들은 원룸에서 투룸짜리로 이사를 갔고 저는 그동안 쉬지 못했던 만큼 정말 열심히, 아니 정말 지겹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사람은 갑자기 쉬어도 탈이 나는 걸까요? 아들의 집에서 지낸 지 두어 달 됐을 때였어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눈을 떴죠. 아들 아침을 차려서 보내려고 침대에서 부지런히 나오려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조금 더 눈을 붙여볼까 싶기도 했지만 일은 안 하더라도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죠. 그런데 아구 세상에나.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더니만 왼쪽 가슴에 통증이 몰려오더라고요.
누가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 제 방에 와주었고 아들은 저를 데리고 병원부터 갔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고 바쁜 아들이 저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이 얼굴에 써 있는지 의사는 그러더군요. 평소에도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하고요. 아들은 걱정되는 눈빛으로 의사에게 물었죠. 혹시 저희 어머니가 어디 많이 아프신 건가요? 일단 심장 통증이 있는 걸로 봐서 의심되는 질환은 있는데요. 자세한 건 심장 초음파로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검사를 했고 혹시나 큰 병이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평소에도 신경을 너무 쓰는 건 맞으니까요. 아들은 일이 바쁘니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고 또 새벽에 나가고 무슨 사건이 그렇게 많은지 대한민국 검사가 바쁜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들어오든 밥은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음식 솜씨가 없는데도 아들을 위해 이것저것 요리를 해서 먹이곤 했죠. 아무리 다 큰 어른이라고 해도 내 새끼를 제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몸이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하는 건 아들인데 정작 병원에 온 건 저라니 참 민망했네요. 신경 쓰고 예민한 건 고질병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살지는 않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걸까요? 그나마 남편이랑 연애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 때까지만 해도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긴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마음 편안할 때가 많이 없더라고요. 뭘 해도 의욕도 없고 기운도 없고요. 그래도 아들 녀석이 자리를 잡으니 한결 편해졌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 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제 삶은 순탄치가 않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는 동안 검사는 끝났고 저와 아들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의사가 그러더군요. 협심증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에 이해하시고요. 새벽이나 갑자기 쌀쌀해졌을 때 유독 그럴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시고요. 괜히 아들에게 걱정을 깨친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내려가서 살아야겠어. 왜요? 저랑 있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 내가 불편하다기보다는 네가 내 눈치를 보는 게 부담스러워. 나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집에서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 깊이 생각하고 한 얘기는 아닌데 막상 내뱉으니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내심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오히려 아들에게 부담 끼치지 않고 따로 있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딱히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만 떨어져 살았는데도 그거 잠깐 같이 있었다고 또 혼자 사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 있죠. 일하지는 말라고 하니 아들을 속여가며 일을 구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잡생각만 들고 오히려 싫더라고요. 이참에 뭐라도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들에게 말했죠. 아들, 엄마가 뭘 좀 배워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야 너무 좋죠.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뭐든 배우는 건 좋은 거라고. 저는 엄마가 뭘 배우든 다 찬성이에요. 저도 엄마의 교육비는 아끼지 않고 지원해 드릴게요. 제가 뭘 배워보겠다는 말이 이렇게 아들을 신나게 하는 건지는 몰랐죠. 이 나이에 뭘 배워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덩달아 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도 났고요. 이것저것 시키면 뭐든지 다 잘하는 아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고 아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나면 지게 가르쳐 주는 것도 참 기특했었네요. 분명 작고 여린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커서 날 도와주고 이 녀석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괜히 먹먹한 거 있죠. 눈 깜짝할 새에 자란 아들이 이젠 정말 제 보호자가 된 것 같아서 대견스럽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더라고요. 잔뜩 기대하고 있을 아들을 위해서 이왕이면은 멋있는 걸 배워보자는 다짐도 하게 되었네요. 저는 부푼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집에는 이렇게 배우러 다닐 곳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깜짝 놀랐네요. 신세계나 다름없었어요. 노인회관에서 하는 꽃꽂이 수업도 재미있을 것 같았고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노래하고 춤추는 수업들은 사회성 없는 저로서는 꿈도 못 꿀 수업이지만요. 한 번도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보러 다니는 자체가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세상으로 발을 디디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뭘 배우실지는 정하셨어요? 아들은 제게 전화해서 그것부터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응, 정했어. 근데 비밀이야. 비밀이라고요? 아하하, 엄청 궁금한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거긴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이 있었거든요. 바로 요리 교실이었죠. 15분 만에 뚝딱 만드는 밑반찬부터 푸짐한 잔치상 요리까지 만들어내는 수업이라길래 잔뜩 기대를 갖고 등록했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 주부인데 그동안 요리 하나 뚝딱 못 만들었겠냐마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시간이 적게 걸리면 맛이 덜하고 정성 들여서 하면은 맛은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요리는 하나 만들고 나면은 진 빠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도전했죠. 뭔가를 배운다는 건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아는 대로 재밌고 모르는 건 새롭게 알아가는 게 재밌고 무엇보다 제 요리를 맛있게 먹을 아들을 생각하니 만들면서도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랬더니 요리 선생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원님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럼요. 이렇게 수업을 들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제겐 좋은 일이죠. 한 주에 낚시예요.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제 말을 듣더니 같이 수업을 듣는 회원들도 덩달아 웃더라고요. 제가 너무 주책을 부린 건가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전 신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배우고 나니 자신감도 잔뜩 생겼지요. 그래서 아들의 생일날 생일상으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직에 오른 아들이 검사로서 맞이하는 첫 생일이기도 하니까 고하게 축하해주고 싶었죠. 생일상을 차려주기로 한 날부터 저는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서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고기도 어떤 부위를 쓰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동안은 집 앞에 있는 정육점에서 대충 장보고 만들었는데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이젠 고기도 아무 데서나 사기 싫은 거 있죠. 채소나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난을 떨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서 시장도 여러 군데 돌아다녔죠. 그리고 아들 생일날에는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도 아쉽고 자꾸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급기야 시간이 촉박해서 부랴부랴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에 올랐죠. 그래도 가는 내내 신이 났습니다. 창밖의 풍경도 예쁘고 날씨도 좋더라고요. 꼭 소풍 가는 소녀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거의 도착할 때쯤 되니 가슴이 답답하고 콕콕 쏘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도 나고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버티면 도착하니까 참아보자 싶었어요. 그러다 버스가 멈추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멀미를 심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선 어떻게 된 건지 통 기억이 없네요. 눈을 떠보니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어떤 젊은 여자가 제게 말을 걸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구급차 안에서
겸을 응급실로 옮겨지는 도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당황하면서 두리번거리니까 옆에 구급대원이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버스에서 쓰러지셨는데 옆에 계셨던 이분이 심폐소생술로 살려주셨어요. 이분 여기 병원 간호사시거든요. 어머나,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저는 간호사분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고 간호사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갑자기 움직이시지는 마시고요. 보호자 오실 때까지 조금 쉬었다 가세요.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말해주고 링겔을 꽂아주더라고요. 간호사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저 때문에 어딜 못 가게 된 모양인데 참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바쁜 아들에게도 자꾸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앞섰고요. 아들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와놓고서는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들은 제가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인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어찌나 미안하던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어머,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협심증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 봐. 괜찮아. 앞으로 조심하면 되지. 속상하니 정말. 그렇게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고 무사히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좀 쉬어서 그런지 또 금방 괜찮더라고요. 아들은 제 상태가 나아진 것을 보고는 다시 검찰청으로 갔죠. 그리고 저는 퇴근으로 돌아올 아들을 위해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전보다 음식 만드는 솜씨가 빨라지기도 했고 요리하는데 요령도 생겨 생각보다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었네요. 집에 도착한 아들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엄마가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하나 먹어봐도 돼요. 아들은 제가 한 양념 돼지갈비를 보자마자 손으로 덥석 집어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얼른 손부터 씻고 와. 엄마가 파퍼 놓을게. 그렇게 아들은 아주 맛있게 먹어주었고요. 저는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제가 걱정스러웠는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 놀랐겠죠. 근데 섣불리 알겠다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힘들어도 열심히 만든 음식을 이렇게나 잘 먹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전 이제야 요리를 제대로 하는 것 같다 뿌듯한걸요. 그래서 말을 돌렸죠. 그래도 엄마가 운이 참 좋은가 봐. 무슨 운이요? 엄마가 코스포스 안에서 쓰러졌을 때 어떤 아가씨가 나한테 심폐소생술을 해줬거든. 근데 그 아가씨가 간호사라는 거 있지? 그래요? 정말 다행이었네요. 응, 아까 그 병원 응급실 간호사래. 오늘 휴가인데 나 때문에 출근까지 했다지 아마.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제가 꼭 사례할게요. 그리고 그런 훌륭한 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인터넷에라도 올려볼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제가 무사한 것도 다행이었지만 아들이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뿌듯하더라고요. 각박한 세상에 따뜻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 집에서 이틀 더 쉬고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느낄 무렵에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갈 준비를 했죠. 잘 쉬고 왔으니 또 제가 좋아하는 요리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요리 수업을 들으면서 배움이라는 즐거움이 크지도 하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였거든요. 같은 반 사람들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에도 가까이 사는 이웃들과 산책도 즐기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네요. 어느덧 돌아보니 이런 게 바로 여유로운 삶이더군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람들이랑 가볍게 운동도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보다 기운도 생긴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도 좋아진 것 같다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바쁜 아들과는 종종 통화했는데 아들들 1년 정도 되니 이제야 좀 편안해진 것 같았네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대뜸 집에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주말에 약속 없으시면 내려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주말? 엄마는 별 계획 없어. 내려오면 좋긴 한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이, 일은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가고 싶어서요. 그래, 알았다. 조심히 내려와라. 바빠서 집에는 통 안 내려오던 녀석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내심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소리가 밝은 걸 보니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니 미리 밥을 함께 먹으려나 보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주말이 되어 집에 내려온 녀석을 보고는 저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죠. 어머나, 누구? 왜냐면 아들 옆에 고운 처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바보처럼 배시시 웃으면서 제 눈을 피하고 말이죠. 고운 처자는 절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자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더라고요. 의아해하는 제 표정을 보고는 저다가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저 기억하실런지요? 살며시 제 손을 잡으며 웃는 처자를 보고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로 제게 심폐소생술을 해줬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세상에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여길 어떻게? 그러자 간호사와 아들은 쑥스럽다는 듯 웃더라고요. 저는 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함께 보내고 제가 집에 내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쯤 아들은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그 간호사를 찾아갔다더군요. 그리고 사례의 의미로 선물을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간호사는 초면에 이런 건 받을 수 없다면서 간단한 식사나 하는 게 좋겠다고 하였고 둘은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런데 간호사에게 첫눈에 반한 아들은 밥을 먹다 제끼가 돌아서 얼굴이 파래졌고 간호사는 그런 아들을 또 치료해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벌써 만난 지도 1년이 다 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인연이 이렇게나 신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도 아들도 잔병 치레나마 한 적이 없으니 어쩌면 그날 인연이 되려고 아팠던 게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었네요. 둘은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제가 뭐 승낙하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아들 얼굴을 보니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걸요. 저도 물론 대찬성이고요. 좋은 며느리 덕분에 아들 얼굴이 핀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프고 힘든 일이 있는 만큼 좋은 일 기쁜 일도 많다는데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은 거는 좋은 일을 더 그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라는 걸요. 저는 그동안은 그런 얘기 안 믿었어요. 힘든 사람에게 해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동안 힘든 일 많으셨다면은 앞으로 좋은 일 생길 거예요. 그러니 상심하지 마세요. 이 말 전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모두 행복 가득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오늘 썰맘 소중한 사연에 여러분의 더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